이소희예요. 네. 저는 1972년도에 입학해서 76년도 졸업했고요. 1995년도에 부임해서 25년 동안 재직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퇴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등으로 입학하다 보니까 과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팅 주선을 해달라고 이제 졸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동복지학과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기 옷 만드는 과도 대숙명여자대학교에 설립이 됐냐고. 그래서 애기 옷 만드는 과가 아니고 차일드 웰페어 아동복지학과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옷 재질이 뭐냐고 막 물어봤어요. 뭐 면으로 만드느냐, 나일론으로 만드느냐, 젤모직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밖에서도 아동복지 하니까 너무 낯설고 학교 내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과를 설립한 교수님이 주정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학생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학과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너가 말을 좀 잘하니 학생회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학생회장이 있고 과대표들만 모인 대의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학생회장 나가기는 조금 아직 너무 약하고 말만 잘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의원들은 똑똑하니까 너가 잘 설득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의원의 회장을 나가시기로 저한테 막 권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1회 입학생이고 선배도 없고 학생도 28명이고 그런데 교수님께서 도전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숙명여자대학교에서도 영문과하고 약학과가 제일 셌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약학과하고 영문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너무 고민을 제가 하니까 무라도 썰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28명 학생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배님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의원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이제 과학생들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프랭카드 들고 막 알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회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막 피켓 들고 막 우리가 막 하자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과를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알렸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가야 되고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학문적으로도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희 이제 주정일 교수님께서 학과를 창설하시고 제가 이제 과대표니까 학과의 일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제 연구실에 갔더니 액자가 2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액자인지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앉아라 그러시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액자 하나는 뭐냐면 그 중동 지역에 목동이 양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색 같은 걸 메고 지팡이를 2개를 들고 앞에 양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왜 목동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고 앞에 서 있지 않고 양들 뒤에 서 있겠니?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은 그리고 아동복지학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잘 살펴서 그 아이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양모리를 뒤에서 하는 걸 한다. 그래서 조금 저 길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액자를 걸어놨으니까 너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또 담소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진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방에 갈 때마다 그 사진 액자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또 하나의 액자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하늘에 갈매기가 나는 그 유화였고요.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신데 이거는 무슨 그림이니? 예, 하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책을 한 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리처드 바크가 쓴 책이었는데요. 1970년도에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책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양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큰 꿈을 안고 5대양 6대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뭐 떨어진 이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공으로 날아가서 꿈을 막 생각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고공 낙하를 해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학과에 돌아오면 또 우리 다방에도 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 액자에 달린 그 그림을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앞으로 우리 아동복지학과에서 꿈을 펴나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한 학생들도 제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종일 교수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동복지학의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책을 쓰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책을 쓰기 위해서 일본말을 배웠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일본에 아동복지 책이 많은데 한국에는 아동복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너는 3, 4장을 쓰고 나는 1장, 2장을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일본 책을 다 사다가 막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자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면 정말 최초의 책을 쓸 수가 있어. 그런 도전을 해주셨어요. 도전하게끔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가 됐을 때 저희 학생들에게도 도전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저한테 길러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꼭 주정일 교수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숙대에 오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가 그 학회 명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숙대 오고 나서 학회에 이제 입회원서를 내니까요. 저를 안 받아줬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숙대 아동복지학과는 밖에서 보기에 애들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학회를 이제 꾸려 나갔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동복지학과 졸업생들이 그 학회 중진들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제가 아동들이 잘 성장하려면 가족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부모가 멋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 부모교육학회를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 부모교육학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동복지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학회를 만들었던 거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주정일 교수님께서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당신이 4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도 꼭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기를 3명이나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3명을 낳으려고 이제 아기를 2명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세 번째 아기를 낳을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애들 두 명이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두 명으로 충분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 한 명, 딸 한 명. 그러니까 충분하고 한 명이 더 오면 한 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쌍둥이를 아들 한 명, 딸 한 명 낳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너무 많대. 방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시고 또 한 말씀은 아기를 3명을 낳고 아무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하더라도 아동발달상 3년을 키우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 3명을 못 낳았지만 아기를 낳은 아기는 3년을 키우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기를 키웠어요. 석사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1회 졸업생이니까 그 생각은 이제 조금 낮지만 얘가 지금 애가 3년을 키웠나 안 키웠나 좀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사이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 빼고 제가 막내가 2년 8개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8개월 탕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첫 직장을 알선해 주셨어요. 그 직장이 한국 어린이집 연합회, 지금 어린이집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는 곳에 간사로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지금 후배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주정래 선생님은 저 평생의 은인이시고 또 앞으로 삶에도 계속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정일 교수님께 공부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한테도 정말 귀감이 되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배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다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막둥이였으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최고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소명의식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동복지의 본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전문가로서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